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상 끝판왕인 RTX 2080 Ti를 MV 링크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은 조회수가 40만이 넘어갈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묶어야 되는 건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MCN인 트레전터에 부탁을 해서 RTX 2070 슈퍼를 2대를 대받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대여를 받았고, 아마 이 영상이 제 채널에 올라갈 때쯤이면은 뭐 반납 처리는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럼 책상으로 일단 가지고 와볼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RTX 2070 슈퍼 레퍼런스 2장으로 벤치마크 그리고 게임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비레퍼가 아닌 레퍼런스라서 훨씬 더 디자인이 멋진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시트는 간단하게 패스를 하고 바로 벤치마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Let's get it! 일단은 단일카드 먼저 살펴봐야겠죠. 3D 마크로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스 코어 1074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그래픽스 코어 4681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스 코어 24109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그래픽스 코어 5849점을 보여줬는데요. 레퍼런스 제품이기 때문에 비레퍼 대비 약간 덜 나오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 성능을 내고 있는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900X 또한 완벽하게 열일해주고 있죠. 이제 게임으로 확인해볼까요?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는 4K 해상도에 최고 옵션으로 두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종합점수 40.26프레임이 나왔는데요. 약간은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GTA5 역시 4K 해상도에 최고 옵션으로 두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GTA5는 각 구간별로 프레임을 확인을 해봤고요. 결과가 딱 나오는 벤치마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MV링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레임을 보면 나름 나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오버워치. 역시 4K에 풀옵션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61프레임, 평균 81프레임, 최대 111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캐주얼 게임이라고 해도 4K에 풀옵션으로 돌리니 프레임이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4K 해상도에 역시 풀옵션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할 때마다 가는 루트에서 프레임을 확인해봤는데요. 하위 1%는 32프레임, 평균 54프레임, 최대 7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4K의 풀옵션이라서 2070 슈퍼가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배그를 이 정도 사양해서 원활하게 돌리려면 옵션 타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TX 2070 슈퍼를 하나 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MV링크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단일카드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열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타임스파이 그래픽스 코어는 단일카드와 비교 시에 거의 2배가량 오른 점수이며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그래픽스 코어는 9258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단일카드와 비교 시에 2배가량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어떨까요? 그래픽스 코어는 무려 42148점을 보여줬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노멀은 기존 점수에서 약 75%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전에 RTX 2080 Ti로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 정도의 향상폭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그래픽스 코어는 1963점을 보여줬는데요. 이 역시도 약 2배가량 향상이 된 점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노멀을 제외하곤 2장을 꽂은 값어치를 확실하게 보여준 벤치마크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게임으로 확인해볼까요?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종합점수 71.19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평균과 최대 프레임은 올랐지만 최소 프레임이 낮아진 것을 보아 중간중간 드랍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GTA5 역시 4K 해상도에 최고 옵션으로 두고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MV링크가 적용이 되었지만 게임 내에서 반영되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MV링크나 크로스파이어가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했던 환경에서 인식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원래 그래픽카드 2장을 온전하게 쓰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다음은 오버워치 4K 해상도에 풀옵션으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136프레임, 평균 183프레임, 최고 23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결과로만 보자면 작동은 매우 잘 되며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향후에 4K의 고주사율 모니터가 저렴해진다면 오버워치 유저에 한해서 멀티 GPU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 4K의 풀옵션으로 두고 역시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배그는 정식으로 MV링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스펙터에서 강제로 설정을 해주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32프레임, 평균 88프레임,
최대 117프레임이 나왔는데요. 단일 카드 대비 프레임이 확실하게 상승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상을 하는데 조금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는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MV 링크 시에 1번 그래픽카드는 83도, 2번 그래픽카드는 68도가 나왔고요. 단일 카드 시엔 76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그래픽카드와 2번 그래픽카드 사이가 매우 좁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카드 사이의 더운 공기를 그대로 흡입하기에 MV 링크 시에 1번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볼까요? 본인이 하는 게임이 MV 링크, 크로스파이어를 지원한다면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불안정성, 프레임 드랍에 대해선 감수를 해야 됩니다. 효과는 있지만 효율은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건 엔비디아, AMD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 이게 좋은 기술이긴 한데 실용성에선 조금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멀티 GPU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실제 사용에 있어선 단일 카드가 좋다. 2070 슈퍼를 2장 살 바에는 2080 Ti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야, 이게 2070 슈퍼라고 해도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